안녕하세요. 자, 오늘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넘어갑니다. 뉴스 브리핑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여기 관할 지역의 3월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인데 기존의 추세는 여전히 이제 위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제로는 3개월 연속 상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등 중에 확장 과정에 지금 눌림이다. 차트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비 대비해서 좀 떨어졌죠. 여기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서 경기 둔화 신호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로 확 가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약간의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약간 정치적인 요소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가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격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경기 둔화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응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또 트럼프는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을 거야. 요런 멘트도 날렸던데, 요런 부분들은 시장의 흐름들에서 파월 의장이 여러 멘트들이 또 나올 거로 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은, 선행 지수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 국채가 동반 강세. 이거 이제 유로존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지금 어제 달러 인덱스에 약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대로 보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차트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서로 칼을 겨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기면 보통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지금 결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확정돼서 가면 서로가 상처 입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트럼프도 바라지 않는 거고 유럽연합도 바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월 2일까지의 상호 관세 부분에서 서로 간에 막 힘싸움들을 하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 지금 행정부의 상호 관세의 주 목적은 우리 관세가 더 낮잖아. 너그 관세를 우리 관세만큼 낮추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그만큼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방향성은 너희들 낮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제조업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치리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낮춰라. 너희도 낮춰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상호 관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분석에서도 동일한 관점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말들의 칼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여전히 어제 힘을 좀 못 썼다. 관세 불안. 떨어지면 계속 이런 내용들을 붙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오만 얘기들이 다 붙어요. 근데 실제 미증시의 어제 움직임은 상승 패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단기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요 정도가 기술적 분석에서의 딱 접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어제 가상자산이 폭발적 경제 성장을 이끌고 미 달러와의 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제 화상 연설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비트코인 초강대국 만들 거다. 얘기들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새로운 거냐 아니면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이게 법적인 부분들을 포함할 때는 상하원 의회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계속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우려될 만한 내용들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서에이즈 비트코인 증시와 달리 77,000달러에서 바닥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쪽에서의 관점은 하니까 더 올라가야면은 이제 77,000달러가 저점이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시간 지나고 나서 확정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 과정을 차트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게 유효한 자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C 측에서 자급증명 암호화폐 채굴, 이거 이제 포스 코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급증명 포우 코인, 이 비트코인 하고 채굴 관련 코인이니까 뭐 도지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급 증명의 암호화폐 채굴은 증권 거래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이전에도 동일한 스탠스였어요. 그래서 채굴기를 통한 채굴은 이게 이제 증권 거래로 안 본다라는 얘기들이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포스였죠. 포스로 인한 지분 증명. 요거 방식의 채굴 방식은 이게 이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증권성으로도 갈 수 있고 금융적인 상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 포우 코인에 대한 채굴은 일단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다 정도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섰습니다.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 이더 ETF 스테이킹 허용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글로벌 투자 회사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실제 신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블랙록도 이 내용에 참전을 명확하게 했죠. 왜냐하면은 자사의 이제 ETF 상품에 이제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고 고객들이 유치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더의 ETF 상품이 약간 불안전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기능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블랙록이 참전하면 보통 ING가 방점이 찍힙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본다. 자,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허용하는 내용의 골자로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뭐 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신에서는 나스닥 24시간 거래 전환 추진. 지금 이제 시간을 늘리고 있죠. 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증권 쪽에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는 암호화폐 쪽에서 그냥 2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지만 실제로 위험 자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요. 불안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고 함도 가지 않았던 길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나스닥이 이 거래 전환을 추진한다. 이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의 흐름들을 바꿔놓고 있다. 그 계기는 암호화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EC 변호사는 SEC는 리플 소송 취하 관련해서 공식 발표는 안 할 거다. 그 얘기가 나오죠. 다만 이제 당사자를 대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당사자의 얘기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 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리플의 CEO는 RLUSD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탑5의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명확한 사용처가 아직은 확정되거나 뭐 진행된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테스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붙으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국제시장 RWA나 뭐 여러 디파이 시장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얘기 중에 RLUSD가 활성화됐을 때는 오히려 리플이 가지고 있던 유틸리티적 성격이 많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그래서 없어요. 애들이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성격을 규명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프로젝트처럼 다오로 넘어가기에는 이미 벌려놓은 판들이 그렇게 가기에는 힘겹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성격 규정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톤 재단에서 토큰 세일로 4억 달러를 모금했다.
투자금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예. 뭐냐면 요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던 실제 텔레그램 만든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잘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도 기사를 다뤄드렸는데 크로노스 국내 거래소가 크로노스에 관련돼 있는 투자 유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기존에 소각했던 토큰에 대해서 재발행으로 이 물량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케어방에는 공유를 했는데 체크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차트 기술적 부분에서 접근들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내용들은 가격적인 부분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뉴스 브리핑. 현재 9시 34분이고요. 9시 40분에 오늘의 알트코인 코스모스, 아톰이죠. 코스모스 코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트코인 코스모스입니다. 9시 40분에 진행하겠습니다.